네, 레슨 2 첫 번째 본문 내용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1페이지예요. 41페이지 Miracle on the Hudson 제목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오랜만에 교과서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먼저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으로 오늘 공부해야 될 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선생님하고 역시 단어 공부하고 지문 내용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Miracle on the Hudson. When U.S. Airways Flight 1549 landed on New York's Hudson River on a cold winter's day, what seemed destined to be a tragedy became an extraordinary tale of success and survival. After all 155 people were pulled from the icy waters by rescue boats, a story of miracle began to emerge. It was a miracle created with the coordinated efforts of a highly trained pilot, flight attendants, ferry operators, and rescue workers. On January 15, 2009, U.S. Airways Flight 1549 took off from LaGuardia Airport in New York City, heading toward Charlotte, North Carolina. It was a normal takeoff in every regard. About 90 seconds after the takeoff, however, Captain Chesley Sullenberger noticed large birds covering the cockpit windows from top to bottom, from left to right, and they were too close to avoid. The next moment, the birds hit the engines of the plane. It felt like the airplane was being hit by heavy rain. Sullenberger later recalled, I felt the engine shaking, and burned bird smell was being brought into the airplane. The airplane 자, 잘 들어보셨죠? 여러분 일단 뭐 첫 번째 단락부터 굉장히 위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영상을 수업 시간에 보셨다면 비행기에 이렇게 새들이 부딪혀서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커가 일어나서 엔진이 고장나는 모습까지 한번 보셨을 거예요. 자, 오늘 공부해 봐야 될 단어부터 좀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외래어로. 당연히 명사고요. 이거는 miracle이란 발음이에요. 기적이란 의미가 되겠죠. 요거의 형용사 형태도 많이 씁니다. miraculous라고 하게 되면 이게 기적적인 이란 의미잖아요. miraculous 하게 되면 기적적인.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land란 단어. 물론 명사할 때는 땅이란 의미죠. 그런데 이게 동사로 쓰였을 때는 비행기와 관련된 표현에서 착륙하다라는 뜻이죠. 비행기에 착륙하는 걸 land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we will be landing 우리는 곧 착륙할 예정입니다 in 15 minutes 15분 후에 뭐 이런 식의 안내 방송들 엄청 많이 하거든요. 착륙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랑 반대적인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그치? 본문 중에 나오는데 이륙하다는 영어로 take off라고 합니다. 물론 옷이나 의류, 신발 같은 걸 벗는 것도 take off라고 하는데 이 off라는 게 원래 분리의 부사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륙하다, 땅에서 탁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륙하다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물론 take off는 동사 형태이고 이것을 명사 형태로 해주면 여기 있는 take off가 되겠죠. 붙여 쓰시면 돼요. take off를 붙여 쓰시면 이건 이륙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바로 그 다음 단어 가볼게요. destin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destiny라는 명사는 들어보셨죠? 잠시만 색깔이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위로 좀 뺄게요. destiny 하게 되면 이건 운명이란 뜻이에요. 사실 운명이란 단어를 가리키는 표현 중에 뭐 fate란 단어도 있고요. 또 뭐 doom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뭐 doom 이런 건 너무 그 종말에 가까운 개념이고 fate도 운명 중에서도 좀 치명적인 운명을 주로 가리켜요. 그래서 일반적 운명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destiny라고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be destined to 이런 식의 수고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비동사를 쓰거나 앞에 주로 자동사를 사용해서 be destined to 다음에 부정사를 쓰게 되면 뭐뭐할 운명이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뭐뭐할 운명이다. 뭐뭐할 운명이다. 그러면 destined라는 표현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것은 운명지어진이라는 과거분사, 즉 형용사로 쓰이는 거라 보시면 되겠어요. 운명지어진.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to 부정사 하도록 운명지어지게 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ext word, 그 다음 단어입니다. tragedy라는 단어고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한테 좀 익숙한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비극이라는 거죠. 우리 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들어보셨습니까? 그럴 때 Four Tragedies of Shakespeare 이런 표현 쓰거든요. tragedy가 비극이라면 그럼 반대로 희극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comedy라고 합니다. comedy라고 하면 이건 희극이 되겠죠. 참고로 형용 상태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tragedy의 형용사 형태 비극적인은 영어로 tragic이라고 해요. tragic이라고 하면 비극적인. 그 다음, 그럼 comedy의 형용사 형태도 있겠죠. 꼴은 우리에게 역시나 익숙한 꼴. comic. 이게 바로 희극적인, 우스꽝스러움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the next word, 바로 그 다음 단어 넘어가 볼게요. 자, tail이란 단어고요. 이걸 보자마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꼬리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꼬리를 영어로 하면 요거예요. 스펠링이 다르죠. 반면에 여기 있는 tail이란 단어는 명사로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fable이란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fable. 주로 이 단어는 스펠링이 왜 이래요? 잠시만. fable. 이거는 우리가 흔히 우화라고 얘기하는 건데 동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우리 인간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만든 거. 그런 걸 우리는 우화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렇죠. Aesop's. 잠시만요. Aesop's fable. 미국 어린이들도 이거 되게 많이 읽어요. 이솝우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esop's fable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솝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뭐 지역에 따라서 Aesop, 뭐 Aesop 뭐 그렇게 발음해요. 그리고 우화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fable이 아니고 fables라고 쓴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이건 우리 배운 단어 같아요. emerge. 여러 번 언급한 단어입니다. 일단 동사로서 갑작스럽게 출현하다. 자동사고요. 출현하다. 그 출현이 뭐 예고된 출현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확 하고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의역을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널리 퍼지다 혹은 알려지게 되다. 알려지다. 어떤 소식이 삽시간에 갑자기 어디서 뭐 벼랑간에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는 막 퍼지게 되는 거. 그런 걸 우리는 emerge라고 합니다. 자, 바로 그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coordinated라는 표현인데 사실 coordinate라는 동사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co라는 건 함께라는 의미의 접두사고요. ordinate라는 표현은 원래 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함께 조정하는 거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협력하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cooperate나 뭐 collaborate나 이런 단어들과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의미들이구나 라고 정리가 되겠죠. 적어드릴까요? 자, cooperate 하면 함께 작동하는 거니까 역시 협력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건 아니까 유사하다고 쓸게요. collaborate, 함께 땀 흘리면서 노동하다라는 의미니까 이것도 역시 협력하다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coordinated라고 과거 분사 형태를 썼다고요. 그럼 이거는 분사라고 보셔야 되고 뭐 일종의 형용사라고 품사 정리를 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협력의 이렇게 잘 조정된 이런 식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조직화된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조직화된. 오케이. 어떤 축구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coordinated 된 팀들이 있죠. 물론 잘 조직화된 건 well organized라는 표현이 별도로 있긴 하다만 아무튼 협력의 조직화된 영어로 coordinated라고 합니다. take off는 아까 설명했었고요. 넘어가서 in every regar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regard라는 단어가 동사할 때는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명사할 때는 측면 혹은 관점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in every regard 하게 되면 모든 점에서, 모든 면에서 정도의 관용적 표현이 되겠죠. 모든 면에서 이겁니다. 자, 그 다음 cockpit이란 단어고요. 비행기와 관련된 표현에서 빠질 수 없는 표현이죠. cockpit은 비행기 조종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종석을, 잠시만요. 비행기 조종석을 cockpit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필기가 안 되네. 조종석이죠. 마지막 단어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shake란 동사, milkshake 할 때도 쓰는 표현이잖아. 동사로 쓰이게 되면 흔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타동사도 되고요. 이 녀석은 다동사도 돼요. 그래서 흔들다도 되고 흔들리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주로 뭐 그 타동사나 자동사 둘 다 되기 때문에 이거로 시험 문제로 뭐 많이 어법적으로 물어보진 않을 거고요. 다만 기본적인 건데 동사 3단면은 아셔야죠. shake, shook, 그렇지, shaken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지문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en US Airways Flight 1549, 우리 네 글자 숫자는 두 자리씩 끊어 읽는 거 숫자 읽기법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아무튼 US Airways는 항공사 이름이죠. 그래서 US Airways 1549 편은 그 비행 편을 영어로 flight라고 하니까 1549 편은 landed on New York's Hudson River, 뉴욕의 허드슨 강에 착륙을 했습니다. On a cold winter's day, 어느 추운 겨울날이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여러분.
비행기라면 당연히 공항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landed on a cold winter's day. 아주 그 추운 겨울날 어디에 착륙했다고요? 허드슨강 위에 on New York's Hudson River 여기에 착륙을 했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지? 아무튼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까지가 when에 걸리는 거죠. What seemed destined to be a tragedy. 요까지 잠깐 끊어서 볼게요. what이 끌고 있는 절이 지금 became이란 동사 앞에 있습니다. 네, 이거 주어 자리에 와 있어요. 물론 이 what을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정도로 보셔도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what이 끄는 절은 항상 명사절이고요. 더군다나 이러한 명사절은 문장 속으로 안겨 들어갔을 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인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르셔서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what이 끄는 절은 명사절. 명사절이라면 문장 속으로 안겨 들어가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여기에서는 동사 became 앞에 왔으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본다면 이거는 어떻게 풀어 쓸 수 있을까? 내용상으로 해석을 좀 해보시면 seemed destined to be a tragedy. 비극적인 것으로 보여졌던, 그러니까 비극에 처할 운명인 것처럼 보여졌던 이 정도로 의역을 하시면 되겠죠. 원래는 be destined to be 동사 써야 될 자리에 지금 여기는 seemed 동사를 썼어요. 그래서 뭐뭐처럼 보였던 의미가 강조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destined는 형용사로서 seem이라는 동사의 주격 보호 자리에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배웠어요. seem은 일종의 감각동사니까 뭐뭐처럼 보인다 할 때 그 처럼에 해당하는 자리에 형용사 보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나중에 혹시 혼자 공부할 때도 궁금해할까봐 쌤이 이거 하나 설명해주고 넘어갈까? 우리 seem이란 동사 뒤에 만약에 명사를 쓰고 싶어요.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 명사처럼 보인다라고 할 때 우리 이 자리에는 like를 반드시 집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seem like 뭐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할 때 그 처럼에 해당하는 게 만약 형용사라면 형용사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굳이 like와 같은 표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제 바로 destined라고 써주시면 돼요. destined라고 써주시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형용사니까요. 이해됐죠? 오케이. What seemed destined to be a tragedy.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뭐가 비극적인 운명에 처할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렇지, 사건이죠. 바로 그 US Airway 1549 편이 뉴욕 허드슨 강에 착륙한 바로 그 사건일 겁니다. 그럼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The event that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what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비극적인 운명으로 비극으로 끝날 운명이었던 이 사건은 became an extraordinary tale of success and survival. extraordinary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우리 ordinary라고 하는 게 평범한이니까 extra는 뛰어넘는 거죠. 평범함을 뛰어넘는 거, 즉 아주 놀라운 혹은 비범한 이 정도의 뜻인데 여기서는 놀라운 정도로 볼게요. 그럼 놀라운 성공과 그리고 생존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거죠. 사실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비행기가 공항 잘 닦여진 그 공항의 활주로 위를 착륙하다가도 사고가 나는 판국에 강 위에 착륙했는데 성공한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성공과 생존의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After all 155 people were pulled from the icy waters. 그렇죠. 155명의 모든 사람들이 were pulled니까 당겨졌어요. 어디로부터? 그 차디찬 얼음장 같은 물로부터 이렇게 다 구조가 되었던 걸 얘기하는 거겠죠. 구조된 후. 누구에 의해서요? By rescue boats니까 구조선에 의해서겠죠. 구명보트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rescue가 구조 혹은 구조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후, a story of a miracle, 그 기적의 이야기는 began to emerge.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emerge가 아주 갑자기 나타나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도 있다고 했죠? 이야기가 퍼져나가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려지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제 회자가 된 거죠. It was a miracle created with the coordinated efforts of a highly trained pilot 이라고 했습니다. 또 flight attendants, ferry operators, and rescue workers. 사실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궁금해하게 돼요. 도대체 이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고 또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을까라는 걸 궁금해하게 되니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건 miracle, 하나의 뭐였다고요? 기적이었다고요. 자, 근데 어떤 기적이요? 뒤에서 과거 분사가 이렇게 꾸며줍니다. Created with
the coordinated efforts니까 잘 조직화된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적이라는 거죠. 자, 근데 누구의 노력인데요? 그 누구에 해당하는 게 of 이하에 설명되죠. highly 이거 보고 또 높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highly는 매우라는 의미의 부사예요. 선생님 그럼 높게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아니, 높게는 그대로 high예요. high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그래서 부사로 쓰이면 높게라는 의미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주의해야 될 건 highly 이 녀석은 매우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우 trained 우리 트레이닝이라는 게 훈련이잖아. 그래서 기차 또 이러시면 안 되고요. 매우 훈련받은 아주 훈련받은 그런 조종사와 flight attendants 승무원들과 and ferry operators 그 구조선이 아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선의 그 구조대원들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구조대원들이나 선박운항자요. 선박운항자를 ferry operators 정도로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rescue workers가 구조대원들이요. 이런 사람들의 아주 잘 조직화된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적이었다라고 설명해 준 거였습니다. 네, 바로 연이어서 볼게요. On January 15th 자, 여러분 우리 연도 날짜 읽을 때 이게 1월 15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쓸 때는 15라고 쓰지만 읽으실 때는 15th라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on January 15th, 2009, 2009년 1월 15일 추운 날이었죠. 여러분 뉴욕은 겨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추워요. 영하 15도는 기본이거든요. 아주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어요. 자, 아무튼 US Airways Flight 1549, US Airways 1549편은 took off from LaGuardia Airport in New York City. 뉴욕시의 라구아디아 공항으로부터 이륙을 했습니다. 컴마 다음에 분사니까 요거는 분사구문이죠. Heading toward Charlotte, North Carolina. North Carolina 주에 있는 샬롯 공항을 향해서 이륙을 했어요.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여러분 근데 잠깐만요. 네, 이건 문화적인 상식인데 미국 뉴욕에는 공항이 크게 3개가 있어요. 큰 도시라서. 대표적인 국제공항은 JFK 국제공항이에요. 존 F 케네디요. 그래서 한국에서 뉴욕 가면 대부분 JFK 공항으로 내립니다. 터미널이 한 6개인가 되는 곳이어서 길 잃어먹기 십상이고요. 보통 초행자들은 뉴욕 시내로 못 들어와요. 너무 길이 복잡해서. 그래서 뉴욕 공항에서 계속 헤매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두 번째 공항이 바로 라구아디아 공항이고요. 이 라구아디아 공항 같은 경우는 주로 국내선 공항으로 많이 이용돼요. 그 다음 마지막 공항이 뉴어크 공항인데요. 뉴욕이 아니고요. 뉴어크 공항이라고 발음합니다. 이거는 사실 뉴욕에 있기보다는 뉴저지 쪽에 있는 공항인데 뉴욕 그 동부가 서부 쪽이죠. 뉴욕 서부 쪽과 근접한 공항이에요. 여기도 국제선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면 주로 JFK 공항으로 들어가요. 이건 그냥 문화적 상식이고요. 라가르디아 공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내선 위주의 공항이고 그 브루클린 섬에 있는데 JFK 공항보다 위쪽에 위치한 공항입니다. 아무튼 맨해튼 섬과는 좀 더 가까운 공항이라 보시면 돼요. 계속 들어갈게요. It was a normal takeoff. 그것은 정상적인 이륙이었어요. In every regard. 모든 면에 있어서요. About 90 seconds after the takeoff, however. 그러나 사건은 항상 이런 식으로 반전이 일어나죠. 이륙 직후 90초 정도 지났을 무렵에 about이 숫자 앞에 쓰였으니까 뭐 약 이 정도의 뜻이겠죠. Captain Chesley Sullenberger 기장인 체슬리 설린버거 씨는 noticed 알아차렸어요. 자, 우리 notice란 단어 나중에 우리 스터디 포인트에서 공부하겠지만 사실은 뭔가를 이렇게 눈치를 채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식을 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Large birds, 이 거대한 새들이 covering the cockpit windows, 이 조종석 창문들을 뒤덮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notice란 동사 역시 사실은 지각동사 개념이죠.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을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어 나오고요. 목적격 보호자리 이렇게 오형식을 취할 수 있고 더군다나 지각동사이므로 목적격 보호자리에 사실 원형 부정사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ing 형태를 취해서 진행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어법적으로는 cover 써도 되는 거였지만 진행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covering 썼구나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얼마나 가득 이 창문을 메웠냐면 from top to bottom 이 비행기 창문이 이렇게 생겼으면 비행기 창문에 위에서 아래로 가득 새들이 채웠고요. 위에서 아래로 가득 채웠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from left to right니까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막 가득 거의 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새들이 뒤덮었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And they were too close to avoid. 피하기에는 너무나 가까웠다는 이야기예요. to 용법이고요. 뭐 이 정도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너무 먼해서 그 결과 뭐뭐 할 수 없었다. 그것들은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가 없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당연히 누굴 가리키는 거겠어요? 뭐가 너무 가까웠다는 걸까요?
그렇죠. 앞에 나왔던 large birds를 얘기하는 거겠죠. The next moment, 그 다음 순간, the birds hit the engines of the plane.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뭐 유리창에 조금 부딪혀도 상관은 없겠다만 비행기의 엔진에 결국 새들은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장 설린버거 씨의 이야기가 나오죠. It felt like the airplane was being hit by heavy rain. 마치 폭우에 비행기가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비행기가 폭우에 히트니까 두들겨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도의 뜻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뭐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was being이라는 거예요. 비동사 뒤에 ing를 썼으니까 진행이라는 건 알겠는데 비동사가 과거 동사죠. 그럼 이건 어떤 시제예요? 그렇지, 이건 과거 진행 시제고요. 과거 진행 시제는 어떤 뉘앙스의 표현이죠? 선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과거 어느 시점이 있으면 그 과거 어느 시점에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나타내요. 사건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요. 과거 어느 시점에 그 사건이 쭉 진행 중이었음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설명을 해볼까요? 너 어젯밤 10시에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니? 그걸 대답할 때 과거 진행을 쓰셔야 돼요. 저 어젯밤 10시에 영어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어젯밤 10시라는 시점, 과거라는 시점에 영어 공부하고 있는 동작이 진행 중이었지 않습니까? 완료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럴 때 I was studying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왜 과거 진행을 쓴 거죠? 마치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그 순간에 이 기자가 질문을 던졌겠죠. 어떤 느낌이셨어요? 비행기에 그 새들이 부딪히는 바로 그 시점, 과거 시점에 마치 폭우에 폭격을 당하는 듯한, 폭우에 두들겨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고 과거에 그 순간에 진행 중이었던 동작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니까 과거 진행 시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무리 해볼까요? 설렌버거 later recalled. 설렌버거 씨는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recall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다시 불러오는 거니까 기억을요. 불러오다보다는 그냥 회상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상했습니다. I felt the engine shaking. 역시 feel 역시 감각동사라 본다면 여기도 목적어고요. shaking도 목적격 보호고요. 이렇게 동작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다시 ing를 쓴 거 확인되네요. 엔진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And burned smell, a burned bird smell, 심지어 또 불탄 새의 냄새가 was being brought into the airplane. 비행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들어오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과거 진행형의 의미를 좀 살려볼게요. was being이니까 일단 과거 진행이죠. 과거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었고요. 이것과 동시에 be brought. 이거는 능동이 아니고 수동이죠. 사실 새 냄새는 스스로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새 냄새가 비행기 안으로 들어와짐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 진행 수동태 시제를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과거 진행의 시제의 의미와 그리고 당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수동태가 함께 쓰인 거예요. be, being, pp라고 우리 보통 수거를 외워두기도 하는데 굳이 그렇게 수거를 외운다기보다는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어떤 의미겠구나 라고 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의 상황이 점점 더 궁금해지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 이후의 상황을 마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